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 대표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전혀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공대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건축이나 토목 쪽은 일은 저 정말로 2010년대 처음 시작해봤고요. 저는 화학공학과 입학했습니다. 졸업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시대적 좀 분위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제가 사회복지 쪽 일을 좀 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아직 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도시재생을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왜 창업하게 됐는가 먼저 설명드려야지 오늘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교류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이런 류의 사업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제시킬 수 있겠느냐, 그때부터 제가 상담을 받아서 직접 가서 같이 심지어 구청장실도 같이 점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모도 같이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바꿀 수 있다라는 모델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야. 사실 최근 들어서야 여기저기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얘기하니까 사례들이 다 알려져 갖고 너도 나도 대충 알고 있지만 2008년도는 마을 만들기에 맞춰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물론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에 등장했지만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만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흥뉴타운은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 주체도 없었기 때문에 해제가 쉬웠던 것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 주민이 그렇게 많아도 해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봉착돼 있는 거죠. 조합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래요. 갖다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밀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합 측에서 우리 동네 골목도 좁고 주차도 이렇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오래돼서 녹수물을 먹고 있다. 지금 수도관이 오래돼서 녹수물을 먹는 건 오래된 아파트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그러면 마을을 바꾸고 동네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의 개발은, 그러니까 철거해갖고 아파트 짓는 개발은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 다른 식으로 어떻게 마을을 바꿔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100번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다를 100번 얘기해봤자 한 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철거하지 않고 마을을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지금 당장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싸워도 드리고 사실 컨설팅도 해드리고, 제가 웬만한 소송은 제가 다 이거 썼어요. 변호사 저기 재개발 뉴타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소송 걸리게 돼 있습니다. 소송 걸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사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자료 조사 다 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신 거 알 거야. 주민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 역할밖에 안 해요. 소송이라는 게. 제가 그런 자료들도 같이 해주고 했는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 마을을 만들자. 철거하지 않는 마을을 만들자. 하지만 아파트처럼 완전히 급변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살면서 만족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은평구청장이 당시에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갖고 은평구에서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김성주 박사께서 집수리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집수리 하긴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집수리해서 돈 못 벌었어요. 저희 회사는 집수리가 아닌 다른 걸로 지금 돈 벌고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시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이라고 거창한데 너무 PT나 자료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PT 자료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은 제가 박원순 시장 당선되고 나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 전략을 서울시가 폈잖아요. 제가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 주민들 해갖고 과장급으로 제가 한 1년 6개월 있었을 때 직책이고요. 지금은 순수 민간인으로서 대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4월달 자료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강의 자료를 못 만들어서 한 번 만들면 한 1년은 써먹고 그러거든요. 그건 양해해 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4가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이 뭔지. 물론 이근호 수원 르네상스 센터장도 왔다 가셨죠? 그분들이 이미 다 했을 겁니다. 도시재생이 뭔지 마을 만들기가 뭔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 여기서 말하는 도시정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거 재개발입니다. 철거 재개발의 패러다임, 즉 사고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다음에 도시재생 추진 방향, 국내 도시재생 사례들을 마을재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을들이 재생되는 것들이 모여지는 게 도시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성주 박사님도 계시고 공무원 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것 자체만 해도 시흥시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사실은 이런 주민들의 마을 학교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가. 저는 김성주 박사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문가는 다 사기꾼이니까 전문가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네. 전문가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우리 뉴타운 재개발 여러분들 시흥 뉴타운 때 많이 고생하셨죠? 그 고생의 논리를 누가 다 대줬습니까? 전문가들이 대준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요, 저도 전문가라서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돈 되는 방향의 논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은 도시재생, 마을재생은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가 등장해서 훈계하려고 그러거나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절대 쫄지 마십시오. 쫄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강의를 가거나 어느 회의석상 가도 주민 여러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쫄지 말자. 결국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우리다. 전문가는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나 그다음에 미리 경험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치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 모델입니다. 자, 서울은 그나마 덜합니다만은 시흥에서 더 내려가면 익산, 순천, 군산, 목포 밑으로 쫙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의 풍경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뭔 것 같습니까? 특히 신역사가 아닌 구역사 지하철 기차역에 내려서 딱 나가자마자 대표적인 게 천안 기차역인데 천안 아산 그 KTX역 말고 천안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풍경, 도시의 풍경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저는 7시나 8시쯤 딱 기차역에서 내려봤습니다. 천안역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즉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 표현대로 하면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시흥시도 원도심이 있고 새로 개발된 신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도심들은 지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높으시고 소득 수준도 생각보다 높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상권의 중심이 신도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권 죽고 이런 것들을 쇠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시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천안 내려가면 당연히 그거 보여요. 여기 딱 내리자마자 냄새가 납니다. 쇠퇴의 냄새가 납니다. 쇠퇴. 근데 쇠퇴가 어떤 냄새냐? 그거는 제 표현일 것 뿐입니다. 익산역에 딱 내리자마자 익산역 딱 내리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관밖에 안 보입니다. 모텔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익산 쪽도. 그래서 익산은 지금 역을 개발해서 복합 개발하면서 뭐 도시재생 사업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나 오래된 상가를 보면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노후되고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을 딱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의 산업 쇠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도심 내 주택이 노후화되는 거죠.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당연히 정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유타운으로 지정해놓고 공공이 돈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정비가 안 돼서 더 쇠퇴화됐고 또 이제 개발된다니까 당연히 소유자분들께서도 손 안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복 받으신 겁니다. 지정부터 해제까지 시간이 짧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은평구 가련동에 20평짜리 아주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가난해요. 근데 거기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4년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2011년도 돼 있고요. 지금 아직 추진이 단계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신축 안 되죠. 개축 안 되죠. 증축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될 거를 기대하니까 집수리 당연히 안 합니다. 빈집들도 서울에서도 빈집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8년 걸려요.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 저 8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요새는 개발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빌라 내놨거든요. 언제 내놨는지 아십니까? 4년 전에 내놨거든요.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죽겠습니다. 저희 동네 계속 황폐화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뭐냐면 즉 기반 시설을 정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노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 외곽 지역만 개발했겠죠. 택지 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흥시는 그 뉴타운 지정이 언제 됐었죠? 시흥 뉴타운이라고 불렸던 곳이? 주민들이 더 잘 아세요, 그거는. 2000 몇 년도쯤 됐죠? 6년도쯤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통으로 해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7년 가까이 행위 제한이 있었던 없었던지 간에 방치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손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주민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개발을 원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개발을 원하지 않았던 분도 계실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뉴타운의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동네들, 특히 이런 동네들을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과거의 방식은 철거를 통해서 아파트를 졌다면 이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와 주민들의 충분한 결정을 이 재생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본격적 의미에서 뉴타운 하면서 정부가 주민들에게 거대한 사기를 한번 쳤잖아요. 뉴타운을 하면은 지구별로 기반시설 정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 대주겠다고 적어도 1,000억씩 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대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재생 사업은 공공의 선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흥시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주민 여러분들도 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저희들 전문가의 사기의 언어로 쓰면, 사기꾼의 언어로 쓰면 물리적 재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파트는 자, 도로, 담장 바깥에 있는 도로나 가로등이나 계단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공이 세금을 통해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담장안은 그럼 누가 하느냐? 담장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공공이 먼저 서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서울 사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길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서울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해제 지역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 동네를 공공이 도로도 정비해주고 화단도 가꿔주고 계단도 정비해주고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도 만들어주고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도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고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은평구청한테 용역비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갖고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주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주택을 고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은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1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나왔는데 가장 많은 비율의 금액이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머니 집을 고치게 되면 지금 당장 얼마 정도 주택 개량 비용이라고 그러죠? 집수리 비용을 쓸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당장요? 어.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전체를 고칠 수도 있고 부분을 고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이거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한 5천만 원 정도. 편하게 5천만 원 갖고 계셔요? 아유 부자십니다. 안 갖고 있죠. 근데 해야 된다면 지금 아니 내가 될 수 있는 비용은 제가 될 수 있는 비용이요? 없습니다. 저기 혹시 나는 1,000만 원 이상 지금 현찰로 쓸 수 있다. 은행 대출 받는 거 은행 대출 받는 결국 빚이잖아요.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내 집 고치는데 쓰겠다. 한 분.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3분 나오고 4분 정도 나왔네요. 난 500만 원 정도 쓰겠다. 500만 원 화장실이나 도배장판 정도 가능해요. 네? 우리 과장님 나오셨네요. 소극적이시다. 영업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는데. 자, 저희가 조사했더니 38%가 500만 원 정도만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겠다는 비율도 높았고요. 1,000만 원 넘어가는 비율은 거의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연리 1.2%로 호당 리모델링하면 4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의외로 잘 안 팔렸어요. 그 상품이. 왜? 대출이니까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마을재생에 있어서 내 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관건이 남았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들여서 집을 고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담장 밖에는 공공이 선투자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담장 안에는 바로 이 소유자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을 어떻게 살기 편하게 만드는데 단순히 그냥 그 도로나 정비하고 가로등 받고 CCTV 다는 그런 것만 하지 않고 여기에 주민이 등장해서 주민이 결정해서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의 이름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사기쳐가면서 장사하는 전문가 말은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3장만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경험하셨죠? 뉴타운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뭐 기존 정비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업성 없는 데는요 정비업체나 건설사가 붙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아주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시흥 뉴타운이 사업 못 간 가장 큰 계기는 제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있거든요. 건설사가 안 덤볐습니다. 네, 건설사가 안 덤볐어요. 여기서 분양해봤자 성공 못한다는 걸 건설사가 이미 알았었어요. 추진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끝까지 고집을 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설사는요. 인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기준으로 부평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북의 사업성 안 좋은 지역 건설사들이 지금 쫙 철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하면서 건설사들 만나서 건설사 설득을 했어요. 여기는 주민 반대도 없는데 왜 그냥 가줘라 그랬더니 건설사가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진짜로. 그냥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붙잡고만 있겠다. 어차피 시공권을 따냈으니까. 건설사가 사업장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기준은 하나예요. 왜?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지만 주민들이 조합비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건설사가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 조합이 움직이지 못해요. 추진 세력이라고 불리는 조합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서울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철수한 사업장이 30개가 넘습니다. 강북 지역 중심으로. 그건 당연히 시흥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어쨌든 기존 정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얘기하니까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역 특색, 그 다음에 역사성.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 요새 가장 뜨거운 장소가 어떤 장소가 각광받는지 아십니까? 네? 저 북천마을을 갔더니 북천마을은 이미 망가진 것 같고요. 완전히 관광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홍대는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홍대는 좀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고 요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들이 몇 군데가 등장합니다. 살기도 힘들고 계단이 많고 언덕백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꾸역꾸역 젊은 사람들 겨들어가고 있고 집값도 은근히 뛰고 있는 동네들. 해방촌. 네, 용산, 남산 해방촌. 그 다음에 저기 성곽마을 밑에 있는 이승기가 1박 2일에서 사진 한 장 찍는 바람에 대만 아가씨들과 일본 아가씨들이 환장하는 이화동. 장수마을. 세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요. 살기 어려워요. 불편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저는 사실은 동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동네가 상품성이 생긴 거예요. 부산 감천마을 가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살기 싫더라고요. 올라다니기 힘들고요. 계단 힘들고 그리고 거기 사신 분들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자들도 아니시고 근데 1년에 30만 명씩 그걸 보러 온대요. 근데 거기서 또 젊은 사람들 중에 이문에 눈 밝은 사람들은 돈을 또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을 보러 30만 명 오는데 30만 명 정도 마을에 방문하면 이문에만 좀 밝은 사람이면 돈 금방 벌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저는 간천마을이 좋은 사례다, 이화동이 좋은 사례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고유의 색깔과 컬러를 지는 마을들은 사람들이 그 마을의 장점을 보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는 게 도시재생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진 않아요. 활력을 만든다고 그러죠. 활력을. 예를 들어 죽은 상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마트를 집어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도시재생 별거 아닙니다. 사람을 오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면 되는 겁니다.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특색 있는 거점이라고 새로 멋있는 건물 짓는 거점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을이 들썩들썩하면서 활기가 생깁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눈을 싹 돌려요. 그러면은 그 마을은 누가 해도 됩니다. 누가 해도. 자, 지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 집 앞의 골목과 마을의 느낌과 제가 설명하는 걸 조금만 연상해서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뭘 더 하면 되겠다. 우리가 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게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저는 그게 도시재생입니다. 전문가들이 멋있게 그림 그리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근데 내 집을 내가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인프라 시설, 주차장 필요하면은 공공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너무 걸어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공간도 공공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어디다 둘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죠? 그동안 행정이 집행한 다음에 너네들 이용하려면 이용해 이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을 한번 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지와 이 정도의 건평의 건물과 용도는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이 서비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은 행정이 갑이고 주민이 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이 갑이고 행정이 을이냐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을 찾아가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 경제적 재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냥 저기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공약해갖고 막 도로 닦아주고 CCTV 넣어주고 주민들 의사 안 물어보고 그냥 주민들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여론을 주도하시는 지도자급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 받아서 그냥 쫙쫙쫙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 요소들도 컸었고 그 주민들이 그 용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논의하고 토론하고 우리 마을 이렇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즉 마을 만들기, 이근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을 저는 그냥 사회경제적 재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정말 강조하겠어요. 두 개는 사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솔직히 주민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전 강의 제가 어느 분이 하신 딱 보고 오니까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 대하동이 성숙되고 발전된 마을로서 커나가려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대하동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26만 정도 됩니다. 순천에 구도심 쇠퇴했어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이제 활력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순천에 보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랫장이 있습니다. 5일장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위에 윗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시장이 있고 아래 시장에 있어서 아랫장. 중앙시장 위에 있어서 윗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원래는 중앙시장이 장사가 제일 잘했고 그 다음 아랫장이 장사가 되고 윗장은 5일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만 갔지 절대 흔히 얘기하는 상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던 버림받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천에서 윗장이 가장 뜨거운 장이 됐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기회 있으면 저기 애들이나 아니면은 부부 동반해서 그냥 관광으로 다녀오셔도 됩니다만은 윗장 가면 별거 없습니다. 딱 하나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했지만 상징적인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코레일 티켓을 지금은 그 시스템 다 바꿨는데 코레일 티켓을 가져오면 윗장에서 국밥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에게 남자 어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은 뭘 또 시켜 먹게 되죠? 소주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주를 먹다 보면은 국밥 하나로 안주가 됩니까? 그러면은 뭘 또 주문하죠? 수육을 또 주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육 나오다 보면 소주 한 병 갖고 아쉽잖아요. 한 병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해 어둑어둑 지면 거기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문화였습니다. 문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순천의 나간읍성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관광객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자만이라고 하면 순천만 거의 안 가요. 구도심 거의 안 왔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순천에 뭐냐 국밥데이라고 해요, 지금도.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그거 하나로 그냥 순천 웃장이 확 떠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시가 더 애정 있게 관심을, 행정이라는 게 하나 딱 전국적으로 소문나면 시장님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도 그거 계속 이렇게 밀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주고 근데 가보면은요 그냥 대하동의 느낌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 문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럼 저기 우리나라 사례만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가기는 좀 어려우실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는 아닙니다. 뉴캐슬이라고 인구 20만짜리 도시가 있습니다. 뉴캐슬에 유명한 도시재생 사례가 나옵니다. 게이츠헤드 사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주민 여러분 도시재생을 하면 전문가, 건축가나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들이 와서 총 감독하는 것처럼 느꼈죠. 게이츠헤드의 흔히 얘기해서 도시재생의 총 감독이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네? 비슷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예술 쪽입니다. 예술 쪽입니다. 보통 건축가나 아니면 도시계획 전공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총괄 MP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매니저. 근데 거기에 총괄 MP가 우리나라는 영국 따라가려면 그래서 멀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예술가예요. 직업군으로 치면 금방 나올 텐데요. 예? 애니메이터? 조금만 더 고전 쪽으로 와주십시오. 고전 쪽으로. 만화가 말고 극장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영국 감독이었습니다. 네. 영국 감독이 게이츠헤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기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 콘크리트 공사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기초 공사만 딱 해놓은 그 콘크리트 위에 뭐 현악사중주 뭐 이런데 그런 저기 음악하는 친구들이 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콘크리트 기초만 쳤어요. 타설 작업만 했어요. 타설 쳤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음악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듣던 말던 주변에 관광객도 없는데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장소는 뭐 때문에 만드는지 알 거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발상은 그럼 그 장소는 뭐를 위해서 건축한다고 느껴질까요? 와서 이렇게 음악 키면 공연장이었어요. 공연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즉 영국 감독도 도시재생에 총 MP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전공한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자꾸 그냥 하드한 거, 딱딱한 거, 그다음 올리는 거 이런 것만 이제 강요하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도시재생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는 거예요. 말도 어려운데 설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쫄지 말아야 된다. 전문가들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물론 저도 전공은 그쪽입니다. 부동산 쪽이긴 한데요. 어쨌든 연극 감독도 할 정도로 도시재생이 됐다. 문화가 그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저는 만약에 대하동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우리 동네의 골목은 어떻게 정비할까 이걸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가장 칼라는 뭘까를 먼저 찾으시는 거. 우리 동네는 이 칼라가 있어. 근데 이 칼라는 이러한 문화로서 이렇게 착 반죽을 하면 굉장히 좋겠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재밌으면 돼. 다른 사람도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재미없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재미없습니다.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쭉 했죠. 공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공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또 넘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네,
주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면 주민들이 워크숍도 하시고요. 토론도 하시고요. 의논도 하시고요. 전문가는 그저 옆에서 거들 뿐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한때 90년대에 미국의 NBA를 휘저었던 농구 천재 마이클 조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슛을 쏠 때 당신은 두 손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때 마이클 조단이 왼손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한번 변주를 줘서 마을을 재생할 때 마을의 활력을 만들어 나가고 마을의 새로운 모멘텀들을 일으킬 때 전문가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전문가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진 보시면 대충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반영하고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주민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그냥 확 치고 나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김성주 박사 같은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도 지식 수준은 똑같다고 해도 이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들에 미숙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가가 옆에 있을 때 거듭이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이제 재개발은 끝났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재개발 끝났어. 그게 선언해서 만든 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을 해서 재정을 보조해줘요. 근데 크게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도시경제기반형이랑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 같은 데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하동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대하동 같은 주택지랑 일부 상업지가 섞여 있는 곳은 저는 근린재생형이 맞다. 요거는 그냥 어떤 전문가가 와서 또 이렇게 잘난 척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들었다라고 한번 하실 정도의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저는 뭐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골목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 더불어 살며 쾌적한 따뜻한 주거지. 주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요, 여기 계신 누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요, 마을 만들기는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하시는 게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목을 청소하자. 저 골목 청소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골목을 청소하면요, 속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부터 안 나온 사람까지. 쓰레기 봉투는 누가 대줄 건지, 누구는 생색만 내고 있지 않은지, 봄바탕들이 다 보이십니다. 근데 골목 청소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함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하면 굉장히 거창한 프로그램, 화려하고 웅대한 비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건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마을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책 속에 갇혀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원칙으로서 저희가 이런 회사니까 산세마을이나 산골마을이나 역촌동이나 뭐 백사마을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권하는 게 청소합시다. 청소합시다, 주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약간 CCTV 없으면은 저녁 때 같이 방범이나 돕시다. 오래 안 해도 좋아요. 함께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 텃밭이라도 내 집 앞에 한번 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막 저기 들어오자마자 공공이랑 계획 수립한다고 도로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CCTV 어디다, 그거는 충분히 논의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좀 반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다 거들어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거들어주지 못한 영역이 주민들끼리
골목 반상회로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별이 빛나는 심야극장 같은 거, 마을 잔치, 골목 청소, 텃밭, 그 상자 텃밭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주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아무리 하자고 그래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만 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안 듭니다. 골목 청소에는 그 정도 돈 듭니다. 빗자루 값이랑 쓰레기 봉투 값 정도는 듭니다. 그 쓰레기 봉투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할 때 동네 청소하자고 그랬더니 나오시긴 나오시더라고요. 눈치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 안 내려고 버티는 제가 아줌마를 봤습니다. 그거 큰 거 있잖아요. 100리터짜리라고 그러나요? 저도 살림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쓰레기는. 그거 뭐 10장인가 20장 이렇게 묶여서 팔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십시일반 1,000원, 500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 500원 안 내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가꾸기 시작하면 행정이 그런 거 돈 안 받고 청소과를 통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방식을 쓰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어르신들.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마을을 가꾸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애정이 떨어집니다. 저는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이 비용을 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돈을 모아서 마을 기금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처음부터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아진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노동력을 제공하면 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예를 들어서 동네의 골목길은 사실 내가 굳이 청소 안 해도 누군가는 해줄 거라고 기대하다 보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여기에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해 주는 건 우리 마을이라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만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마을을 한번 쓸었을 때 그 쓸고 난 다음에 마을에 대해 생기는 나의 집착과 애정과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러 댕기는 사람이 집착과 애정 정도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빌라. 어머니 빌라 사세요? 저도 빌라 살아요. 빌라 계단 청소 누가 할 건가 갖고도 싸워요. 솔직히. 그죠? 저희 빌라는 저희 동네가 CCTV가 없으니까 저희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는데 누가 막 갖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쌓이는데 그것도 한 달 방치하면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난리가 날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청소가 쉽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접근 가능한 아이템이지만 빌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 사는 우리들도 나조차도 그거 한번 마음 내서 하기가 어려운 게 동네 청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마음 한번 내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게 저는 바로 공동체, 재생으로 가는 우리의 첫 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쉬운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저희가 2010년도에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산세마을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27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대략 전체 273번지 면적은 대략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곳은 48,0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요 텃밭 사진 보이시죠? 주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산 밑에 동네예요. 대하동보다 형편없어요. 은평구에서 집값 제일 쌉니다. 믿으시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여전히 있는 동네라는 걸? 네,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개인 사유지였는데 뭐였냐? 개 사육장으로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개 사육이나 도살이 안 되니까 저게 폐쇄된 채 그냥 방치돼 있었던 곳이고 저기가 원래는 흔히 얘기하는 저 봉산 자락에 있는 도심
도심 내 도시공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지역인데 서울시가 저거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죠. 저거는 나중에 돈 한 1억 이상 써갖고 정비한 모습이고요. 정비되기 전에 우리 여기 청소해서 그냥 텃밭으로 한번 써봅시다. 대략 600평 정도 되거든요. 저 사실은 저랑 저희 윤전우라는 본부장 한 분 계신데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얘기였습니다. 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 발생할 거 알았다면 시작 안 했었어요. 저는 한 3일 청소하면 될 줄 알았어요. 쓰레기는 저희 회사 1톤 트럭으로 치우면 될 줄 알았어요. 결과론적으로 한 달 걸렸고요. 왜냐하면은 원칙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민 여러분. 주민들이 스스로 노동력을 내놓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애정을 갖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굳이 손댈 필요 없었지만. 골목 청소보다 저런 흔히 얘기하는 그 공동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그 농촌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주민들의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불도저를 일부러 안 집어넣습니다. 행정, 그러니까 은평구청 협조받으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이 해머와 망치와 이런 걸로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걸렸고요. 자원봉사자도 많이 왔고 저 쓰레기 많이 나와야 1톤이나 2톤 나올 때 쓰레기 40톤 나왔습니다. 이 40톤은 처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1톤 트럭에 쓰레기 1톤 꽉 채우면은 그 폐기물 버리는데 19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가 건축 폐기물 버려봐서 알아요. 그 비용 내려고 그랬었는데 40톤이면은 15만 수익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은평구청에 SOS를 쳤어요. 그래서 은평구청이 폐기해줬거든요. 근데 어려웠던 얘기. 근데 저 텃밭을 하고 난 다음과 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동체가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라고요. 자, 산세마을 한번 기회 있으면 저희 그 산세마을 오시면 그 주민 대표하는 최복순 여사가 안내해 주실 텐데요. 오시면은 산세마을 보시고요. 여기 농작물은 개인이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이 수확을 해서 무료급식소나 복지관 쪽으로 주고 아니면 마을 잔치할 때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여기 이제 다 산미트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업들도 뭐 산세마을 한 바퀴 돌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마을. 이거 계속 하는데 저희들이 산세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득을 좀 주고 싶어서요. 집주인들을 좀 설득해서 놀고 있는 방을 저렇게 게스트하우스로 한번 해라. 그러면은 게스트하우스 연결시켜주는 곳에 올리면 된다. 산세마을은 아직 안 되는데 이 마을 말고 산골 마을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도심 임박 게스트하우스가 워낙 흔히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이에요. 너도 나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마을까지 가서 굳이 거기서 잠을 자야지 될 이유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시대다? 어르신들? 요새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과 이야기가 없는 마을은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바라봄도 다르고 안에 들어갔을 때의 수레도 소감도 다릅니다. 요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가지는 마을이 결국은 또 조금 시장 언어로 쓰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장수마을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여기가 일제시대 토막촌부터 시작하고 판자촌으로 가고 이렇게 노불량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물론 서울성곽 밑에 있는데 자, 여기 주민들 우리 대하동 주민들보다 훨씬 가난하십니다. 대하동 주민들은 가난한 주민들이 아니십니다. 여기는 세입자예요. 태반이. 예. 여기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요. 그냥 뺍니다. 사실은. 그리고 푸세식 변소가 되게 많습니다. 도시가스도 최근에 박 시장님이 관심 가진 인재 인입공사했어요. 근데 이 마을이 관심받고 있어요. 물론 이 마을이 관심받는다고 이 마을의 주민들이 당장 소득이 확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들이 관심받고 있고 여기에 저의 동료이자 함께 일하는
동네목수라는 사회적 기업의 박항용 사장님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자, 저는 장수마을이 앞으로 우리 대하동이 가야 될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마을도 부각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찾아오더라도 주민들의 개별적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과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보십시오. 골목반상회, 주민 모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는 거, 텃밭 가꾸는 거. 자, 여기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죠. 그저 전문가들은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이 서서히 길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건 소리마을인데요.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이 마을, 도시재생, 즉 마을재생 사업하면 이런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에 따르면 지어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이거 조금 실패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실패한 사례라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 여러 가지 용도, 지금 이거 쓰듯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1층으로 가니까 마을 카페도 있고 택배 받아줄 수 있는 관리소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수리 같은 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층 가니까 뭐 도서관 겸 지역 아동들 위한 센터들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여가 센터. 그 다음에 마을에서 집을 부셔서 신축을 하게 되면 아니면 대수전 정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당장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잠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도 넣습니다. 이거보다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법과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라서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하게 된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건물의 넓이는 이 정도가 적당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이런 걸로 한번 해봐. 이런 걸로 의견을 줘갖고 그 이후에 결정해서 행정이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집 짓고 건물 짓고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여기까지 해줘요. 근데 이거의 용도를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0% 만족하진 않을지언정. 넘겨주십시오. 네, 성대골이라는 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도서관 활동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을 카페 사이시옷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난 공작소 같은 데도 있고요. 자, 한국의 산토리니가 그리스에 있는 해변 도시잖아요. 가면 이쁩니다. 이쁘긴 해요. 자, 세상에 근데 저 마을 한 바퀴 쭉 그 계단 타러 순환해 보면 알겠지만 주택 상태가 굉장히 노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시는 주민에게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라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담당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감천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주택 개량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많이 오는데 저거 지붕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저 지붕이 대체적으로 뭘 것 같아요? 기와일까요? 뭘까요? 양철이 많습니다. 부산은요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부산의 겨울에 눈 날린 경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예요. 부산의 문제는요 여름입니다. 여름에 죽어는 안 됩니다. 더워서.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택마다 단차라고 그러죠. 건축 레벨이 다르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 또 저기에 사람들이 연간 30만 명씩 간답니다. 저거 보러. 진짜 딱 저거 보러 갑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딱 저거 보러 갔어요. 저거. 바로 이 사진 요거. 네. 딱 요 사진 요거.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그 포토 딱 찍는 자리가 있어요. 딱 요겁니다. 거기 가서 호떡 하나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불편해서 안 살고 싶어 그렇진 않더라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살고 저기가 워낙 싸기 때문에 다른 부산으로 이주하기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런 마을들도 각광받는다는 거죠. 저거를 조금 전문가스러운 표현을 하면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성. 마을의 장소성. 그다음 마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쫄 필요 없다. 전문가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즐겨보자. 이 강의를 그런 차원에서 조금 거칠게 얘기했지만 전문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보다 전문가는 주민 여러분들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거들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에게 있어서 왼손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결코 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청소부터 해도 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100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못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은 100사람이 꼭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100사람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요하게 메시지로 생각해 주신다면 제 오늘 강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취하면. 자, 저는 이만 말씀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